국정농단 사건의 정점이죠. 최순실 씨가 또다시 격앙된 감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악으로 버티고 있다. 감정 조절이 잘 되지 않는다. 나를 세운 이 최순실 씨의 증언. 대체 최 씨의 속내는 무엇인지 지금부터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며칠 전에는 감정에 복받쳐서 재판정에서 울음을 터뜨렸던 최순실 씨가 이번엔 감정을 숨기지 않고 감정적인 대답과 대응을 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이미 1심에서 유죄를 받은 김경숙 전 교수, 네. 대학 학장이었죠. 그때 이화여대.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의 입학과 학사 관리에 특혜를 준 것으로 이미 유죄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렇죠. 이미 유죄 받은 상태인데. 예. 거기 이제 최순실 씨가 증인으로 나와서 네. 자기 딸 정유라에 대해서 김 전 교수에게 난 부탁한 게 하나도 없다. 아니, 이미 유죄를 받은 사건인데요. 그렇지만 이제 다시 주장을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런 부탁을 특혜를 요청한 적도 없고, 네. 심지어는 나는 그분이 대학장인 줄도 몰랐다. 아하. 그런 얘기를 하면서 오히려 호통을 치면서 네. 아니 그 정도로 고위관리직을 한 사람이 거짓말을 하느냐 네. 하면서 이제 그게 사실 김종 전 차관을 통해서 부탁한 거거든요. 네. 또 김종 전 차관에게는 왜 거짓말하느냐 이러면서 어떻게 보면 정유라를 보호하기 위한 네. 그런 증언을 했습니다. 심지어는 이 재판정에서 상당 시간을 할애해서 딸 정유라 보호 진술을 하기에 급급했다면서요.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본인이 일단 증언을 했어요. 그래서 네. 김경수 전 학장과 관련된 범죄 사실은 부인을 하고 네. 그다음에 좀 할 말이 있으니까 기회를 달라고 해서 본인이 직접 얘기를 한 거예요. 네. 그래서 내가 사회주의 무리를 일으켜서 딸이 망가졌다. 그리고 고등학교 학적도 빼앗기고 딸이 벼랑 끝에 서 있다. 그러니까 본인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굉장히 마음이 아프다. 근데 네. 사실은 그 말은 사실은 맞아요. 맞죠. 맞죠. 네. 그런데 사실 정유라 씨는 이제 저거와 정반대로 이재용 삼성 부회장 재판에서 또 증언을 했는데 본인에게 굉장히 불리한. 그렇죠. 엄마에게 불리한 증언을 했죠. 박근혜 전 대통령의 유죄를 될 확실시한 네. 그런 결정적인 진술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이제 최순실 입장에서 보면 그럴 수 있겠죠.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이 사실은 어머니 최순실 자신으로부터 이게 문제가 생긴 거 아니겠어요? 네. 그리고 정유라한테 사실 죄가 없는 거죠. 네. 정유라가 법정에 나와서 사실대로 얘기하고 그것이 본인한테 불이익을 미쳤다고 해서 네. 그럼 결국 원죄는 본인한테 있기 때문에 네. 그냥 본인의 입장에서 보면 오히려 딸에 대한 네. 그런 감정을 갖다가 솔직히 좀 얘기한 것 같아요. 사실 그렇게 갑자기 딸에 대한 애증을 막 나타내고 표현하는 것 혹시 이 감옥 안에서 딸에게 어떤 신호를 보내는 건 아닐까? 왜냐하면 최근에 생활비까지 끊겨서 정유라 씨가 고생한다라는 소식이 들리고 있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좀 자기의 감정을 전달하면서 마음 돌아간 정유라, 딸을 마음을 좀 돌려보려는 그런 시도가 아닐까요? 뭐 그런 의도도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제가 볼 땐 정유라가 돌아설 가능성은 낮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정유라가 지금까지 했던 행동을 보면 네. 엄마가 사실은 변호사 전화기로 접촉을 하려고 시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화를 안 받았고요. 그랬죠. 유경재 변호사가 지금 선계를 포기하고 변호를 안 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상황에서 정유라가 다시 돌아서긴 또 지금 알려지기로는 정윤혜 씨가 정유라의 집에 몇 번 방문해서 네. 마음을 돌려보려고 시도를 했던 것 같은데 아하. 그것도 별로 먹히지 않은 상황이다. 네. 그렇다고 하면 정유라가 최순실의 저런 시그널에도 네. 바뀔 가능성은 없다 보고 저는 한 가지도 아까 이 CG 중에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최순실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엄마의 욕심으로 딸을 이대에 보내려고 해서 교수들이 고통을 받아 죄송하다. 네. 이 발언을 보면요. 앞에 발언한 거 안 맞아요. 그렇죠. 본인은 뭐라고 그러냐면 이대에 전혀 압력을 가한 적도 없고 청탁을 한 네. 적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네. 근데 엄마의 욕심으로 이대 보내려고 교수들이 고통을 받았다. 네. 그 말은 본인이 뭔가 압력을 가해서 교수들이 어려움에 당하고 있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저렇게 말하면서도 자기가 청탁은 또 한 건 아니라고 아니다. 얘기를 그러니까 하니까 말이 모순이 어떻게 되잖아요. 이해를 해야 지금. 될지 모르겠네요. 두 개의 말이. 너무 명백하잖아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김경수 전 학장을 학장인지도 몰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최순실 씨는 뭐 이번에만 그런 게 아니고 검찰에서 수사할 때도 그랬잖아요. 청와대에 들어간 적이 없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너무나 명백한 걸 아주 명백하게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 그건 아마 본인 자체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이제는 결과는 거의 비슷하니까 할 말을 하고 가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지금 이경재 변호사 측도 정유라 씨를 변론하는 걸 아예 포기를 한 상태잖아요. 그리고 정유라 씨 입장에서는 지금 검찰에 협조를 하는 게 본인으로서도 훨씬 더 유리하다고 판단한 것 같아요.
엄마와는 완전히 등지기로 결심을 한 거로. 일단 뭐 변호사는 정유라 씨 변호사면 정유라 씨에 대해서 변론을 해야 하잖아요. 네. 근데 변론 자체가 최순실 씨의 이해관계가 굉장히 첨예하게 갔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정유라 씨가 최순실 씨에게 불리하게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증언했기 때문에 서로 이제 어떻게 보면 이해관계가 대립된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더구나 연락해도 연락 받지도 않으니까 형식적 관계만 유지하고 있다가 결국 사임계를 낸 것이고 네. 그렇다 보니까 사실 정유라 씨가 최순실 씨 입장에서 보면 네. 변호인의 조력도 안 받고 있고 네. 또 경제적 문제도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고 그러니까 뭐 본인 입장에서 딸에 대한 걱정을 굉장히 많이 하는 거죠. 아까 말씀하실 때 정유라 씨를 설득하려고 정윤혜 씨가 잠깐 들른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글쎄요. 이 둘 사이에서 이혼을 했지만 이 아버지 정윤혜 씨가 뭐 어떤 역할을 할 게 있을까요? 어떤 설득을 할 수 있을까요? 근데 이제 정윤회 씨는 약간 미스테리한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처음에 이 사건이 불거졌을 때 정유라로 인해서 국정농단 게이트가 시작된 거잖아요. 네. 그러면 사실 아버지로서 아무리 뭐 최순실 씨가 이혼했다 하더라도 사실은 정유라 씨의 친아버지잖아요. 네. 그러면 사실 독일에 혼자 있고 최순실 씨가 들어와서 구속되고 재판을 받으면 아버지가 거기에 대해서 관여를 하고 네. 어떻게 보면 케어를 해줘야 하는데 그런 면이 전혀 없어요. 더군다나 인천공항을 통해서 정유라 씨가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정유라 씨의 모습은 전혀 안 보여요. 네. 그러면 과연 정유라 씨가 아주 보이지 않게 정유라 씨를 도와주는 것인지 네. 아니면 그전과 똑같이 아예 서로 등을 돌리고 전혀 네. 연락을 하지 않는 것인지 그게 굉장히 좀 미스테리한 부분이 있어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이 최순실 씨 모녀 간의 관계는 도대체 어떻게 될까요? 인연이 완전히 끊긴 걸까요? 아니면 아직까지 어머니와 딸의 인연이 이어져 있는 걸까요? 좀 더 지켜봐 보겠습니다.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8번째 소식 오늘 저희가 5위로 꼽은 내용입니다. 확인해 보시죠. 자, 한국 축구 대표팀이 2018년 월드컵 본선 진출 티켓을 획득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축구계 지금 시끄럽습니다. 히딩크 감독의 부임설로 이목이 아주 집중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특히 히딩크 감독과 축구협회 사이에서 진실 공방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번 이야기 최동호 스포츠 평론가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히딩크 감독이 이 대한민국 국가대표팀 감독에 부임할 것이다라는 부임설. 이게 얼마 전부터 지금 굉장히 시끄러웠어요. 그래서 예. 논란이 됐는데 이 논란의 장 본인이죠. 히딩크 감독이 직접 네덜란드에서 기자회견을 열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먼저 목소리 들어보시죠. It's a bit too much. What we had a contact with my people from my foundation in past summer. And I had a contact also with people which I know inside the federation. When I can be of any help, if wished, if wanted by them, by KFA, I can do. I because it's my home, second home country, and because what I explained before, the love is huge towards the country from our side, but also from the country to my side. What I can do to help the football, I'm available. 자, 그러니까 제일 궁금했던 거 하나는 해결됐습니다. 뭐냐면 히딩크 감독이 우리 국가대표팀을 맡고 싶다라는 의지를 표명했다라는 그런 히딩크 재단 측 관계자의 말이 있었는데 우리 축구협회에서는 그런 말 전혀 없었다라고 부인을 하면서 이게 논란이 됐었거든요. 근데 본인이 접촉을 해서 의사 전달을 한 건 맞네요. 예, 접촉은 아니고요. 네. 우리나라의 국내에 이제 거스히딩크 재단이 있죠. 이 네. 재단을 통해서 내가 감독 측에 관심이 있다. 네. 그런 것을 분명히 의사 표명한 것은 사실입니다. 네. 자, 그런데 히딩크 감독의 이제 한국 대표팀을 도와주고 싶다. 더 나아가서 감독이 되고 싶다는 입장에서 봤을 때 한 가지 자책골이 있었죠. 뭐요? 뭐냐면 지난 6월에 그 의사를 표명했는데 네. 그걸 공개는 본선 진출 직후에 얘기를 공개했어요. 만약에 6월에 공개했으면 네. 지금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얘기가 흘러갔을 수도 있다는 점에서는 자책골이라고 보고요. 아. 자, 이렇게 되면서 지금 뭐 반드시 감독이 아니더라도 어떤 네. 형태로든 간에 대표팀을 도와주고 싶다는 얘기를 봐서는 순수한 얘기인 것 같은데 불똥이 엉뚱하게 튀었죠. 네. 어디로 튀었냐면은 김호곤 기술위원장에게 분명히
전달했는데 네. 김우군 위원장은 전달받은 적이 없다. 문자나 메시지도 없었고 왜 이런 얘기하는지 모르겠다라고까지 얘기를 했는데 오늘 이 카톡 내용이 확인이 되면서 아하. 김우군 위원장이 말을 뒤집었죠. 네. 자, 그러니까 저 지금 보시는 카톡 내용이 김호곤 기술위원장이 히딩크 감독 재단 측에 그 의견을 카톡으로 전달받았다라는 거를 확인하는 내용인데 이게 김호곤 위원장이 직접 본인이 공개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저 이 화면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까? 분명히 김호곤 기술감독 이 공개하기 전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히딩크 감독 측으로부터 받은 연락도 없으며 대표팀 감독 부임 가능성 역시 없다. 이렇게 분명히 얘기를 했었는데 본인이 또 저 카톡을 저렇게 내용을 밝힌 걸 보면 분명히 김호곤 기술위원장이 거짓말을 한 건 맞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봐야 되겠죠. 네. 근데 거짓말을 왜 했느냐? 왜 한 겁니까? 이게 이제 결국은 이게 가장 이제 중요하다라고 이제 보거든요. 네. 김호건 기술위원장은 히딩크 감독을 개인적으로 그렇게 감독으로서의 능력은 높게 평가를 했지만 네. 국가대표팀을 맡길 만한 인품은 안 된다라고 판단을 했었을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네.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하는 2002년에 우리가 한일 월드컵에서 4강에 올라가는 그 놀라운 기적 같은 성과를 이뤄냈죠. 네. 이 점은 충분히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는데 김호건 위원장과는 좀 악연도 있었었고요. 이 악연을 통해 가지고 김호건 위원장이 이 히딩크 감독 같은 스타일의 인품을 좀 싫어하는 게 확인이 됐죠.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네. 히딩크 감독은 2002년 4강 때에도 이런 얘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뭐냐 하면 비즈니스맨 같다.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장사꾼 같다는 얘기인데요.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은 프로페셔널한 용병 감독이라는 얘기입니다. 네. 철저히 계약 관계, 또 나의 이익을 보장할 수 있는 협상이 굉장히 능하고 아하. 이런 계약에 충실해서 딱 기한만큼 내 능력을 발휘하고 대가를 받겠다. 네. 협상이 굉장히 뛰어난 분이거든요. 네. 그 당시에 대한축구협회를 제가 봤을 때 그 당시에 취재를 했는데 네. 축구협회를 히딩크 감독이 손에 올려다 놓고 쥐락펴락했다라고 표현해도 전혀 틀린 말은 아닐 정도로 협상이 네. 능했습니다. 아하. 그런데 김호건 위원장 같은 스타일은 우리식의 전통적인 정서 있죠. 네. 의리를 강조하고 네. 형님과 동생 한 번 마음에 들면 이런 식이기 때문에 2003년에 올림픽 대표팀을 끌고 갔을 때에 네덜란드 올림픽팀하고 평가를 했는데 굉장히 실망감을 표시했어요. 네네. 히딩크 감독이 오지도 않았다. 그렇군요. 우리식으로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히딩크 감독은 계약상이 없으면 내가 갈 의미가 없다는 얘기죠. 네. 그러니까 이런 식의 어떤 대비 때문에 알겠습니다. 김호건 위원장은 히딩크 감독에게 굉장히 반감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동양적인 사고방식 그리고 서양적인 지극히 서양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두 사람이 문화적인 차이로 충돌이나 서로를 갈등을 이해할 수 가지겠죠. 없어서 그래서 조금 감정적인 부분이 쌓이지 않았었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이 얘기를 듣고 보니까요. 김호곤 감독이 기술위원장이 왜 그 당시에 카카오톡으로 문자 메시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런 내용을 나는 받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했고 왜 히딩크 감독을 향해서 감정적으로 표현을 했었는지 당시에 귀국할 당시에 언론과 인터뷰 내용 한 번만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히딩크 감독 입에서 나온 건지 어디서 나온 건지 상당히 좀 궁금하고 그런 이야기가 나온다는 건 상당히 불쾌하기도 하고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히딩크 감독이 명장 아닙니까? 상을 판단할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는 제의를 해올 리도 없다고 보고 저희 협회로서는 대꾸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 지금 김호곤 위원장의 얘기를 들어보면 말투가 굉장히 감정적으로 기분이 상한 투예요. 그리고 지금 들리는 얘기가 지금 화면에 보시는 이 카카오톡으로 우리 국가대표팀을 돕고 싶다라는 의견, 이 접촉 자체가 이렇게 중요한 얘기를 어떻게 이런 카카오톡 문자 메시지로 나한테 전하나 이 부분도 지금 김호곤 위원장이 굉장히 언짢았었다면서요. 나름의 일리는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히딩크 감독도 직접적이고 공식적인 접촉은 없었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거든요. 네. 한국에 있는 히딩크 재단의 유재호 사무총장이 카톡으로 보낸 건데 당시 상황으로서는 비공식적으로 의사타진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라고 일리는 이해가 가기도 하지만 대표팀 감독에 관한 의사표명이면 좀 직접 만나서 공식적으로 얘기하는 것도 어떨까. 대신에 보안 유지는 요청할 수도 있겠고요. 네. 이런 식으로 좀 더 공식적이고 대면적으로 풀어갔으면 네. 지금과 같은 혼란은 자초하지 않았을 텐데 라는 아쉬움이 들죠. 어쨌든 간에 히딩크 감독은 어떤 방법으로든
우리 국가대표팀을 좀 돕고 싶다라고 의사표명을 했다는데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대표팀 감독을 하지 않고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이번뿐만은 아닙니다. 네. 그 지난 2014년 브라질 월드컵 당시에 아낀 제자였죠. 홍명보 당시 대표팀 감독을 많이 도와줬거든요. 네. 무엇을 도와줬냐면은 당시에 월드컵 브라질 월드컵에서 우리와 같은 조에 속해 있는 상대 팀에 대한 정보들을 많이 수집해서 분석해서 알려줬고요. 대표팀이 전지훈련 갔을 때 연습장도 섭외를 해주고 대표팀 훈련 파트너를 섭외하는 데도 많은 도움을 줬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런 것들을 뭐 이번 이 신태영 감독도 똑같은 방식으로 도와줄 수 있다라고 얘기했고요. 네. 한 가지 히딩크 감독의 좀 순수한 마음은 저는 좀 믿고 싶은데 네. 무엇이냐면은 돈은 이제 관계가 없다. 벌을 만큼 벌었다는 얘기고요. 네. 감독이든 자문이든 고문이든 어떤 형태로든 간에 도와주겠다는 얘기는 우리에게 필요한 정보, 네. 또 선수들의 어떤 아하. 능력, 평가 네. 이런 것들을 충분히 우리가 도움은 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자, 어떻게 보니까 이 문화적인 차이로 이 두 명장들이 조금 오해를 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면 제가 좀 지나치고 건방진 생각일까요? 하여튼 두 사람 모두 굉장히 소중한 사람이기 때문에 좀 오해가 잘 풀려서 우리 국가대표팀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발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